안녕하세요. IGM 김자영입니다. 대표님 혹시 청중의 입장에서 스피치를 듣고 이런 경험 하신 적 없으세요? 저 사람 말은 참 믿음이 가. 이렇게 연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연사가 있는가 하면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연사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바로 연사가 청중에게 주는 신뢰도의 차이입니다. 믿음을 주는 연사는 쉽게 청중의 공감을 사고 스피치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반면 그렇지 못한 연사의 스피치는 사실 헛수고로 끝나버립니다. 이 신뢰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중에 간단한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만으로도 이 청중의 믿음을 확 끌어올리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먼저 이 대표님의 생각을 받쳐줄 수 있는 탄탄한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거가 없는 주장은 소위 이 설만 푸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표님 생각만 남발하는 스피치를 듣다 보면 청중은 아유, 그건 당신 생각이지 이런 식의 삐딱한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근거를 들어야 될까요? 먼저 근거 자료는 객관적이고 또 믿을 만한 그런 출처에서 찾아야 합니다. 특정 기업에 속해 있어서 이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전문가의 말이나 또 통계 자료 이런 거는 피하셔야 되겠죠. 이런 편파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시면 오히려 청중의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또 같은 근거라도 보다 구체적인 표현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죠. 가령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보죠. 근로시간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텐데 이때 그저 우리나라는 근무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자, 우리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44.5시간입니다. 이것은 OECD 30개 국가 중에 터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표님의 얘기가 더 큰 신빙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탄탄한 스토리가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대표님의 전문성을 어필하는 그런 소개로 스피치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권위 앞에서 무조건 복종하려는 심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 가지는 권위와 전문성을 잘 어필하시면 청중의 신뢰를 얻으실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는 스피치가 시작되기 전에 사회자가 대표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대표님의 권위를 세우시는 게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 화려한 학력과 경력을 쭉 늘어놓기만 하는 것은 주제에 대한 대표님의 전문성을 또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바로 지금 말씀하실 그 스피치 주제하고 연관시켜서 보다 강조해야 할 부분을 정하시고요. 사전에 사회자에게 그 부분을 전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R&D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 이런 주제로 연설을 하신다면 대표님 학력과 또 R&D 투자로 이룬 성과를 중심으로 소개를 하면 되죠. 대표님께서 이 사항을 사회자에게 미리 언지를 줘서 이렇게 말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김 대표님은 38년 전 한국전자를 설립하시고 오늘날 업계 최고의 기업으로 키우셨습니다. 대표님의 이력을 말하자면 반나절은 좋게 걸리겠지만 그중에 특히 주목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R&D 부분에 대한 과감한 투자입니다. 이 덕분에 한국전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많은 특허를 가지게 됐습니다. 또 대표님 스스로도 연구개발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학업에 정진하셔서 전자공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신 김 대표님을 모시고 한 수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자랑할 만한 학력이나 경력이 없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대표님의 살아있는 경험을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비록 권위 있는 대학에서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 산전수전, 또 공중전까지 겪었다는 것을 어필하시는 겁니다. 그 분야에서 밑바닥도 치고 또 정점도 찍어본 대표님의 경험은 청중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실 수도 있겠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제가 학교에서 또는 책 속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이론도 또 저명한 학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지난 30여 년 세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싼 수업료를 내고 얻은 겁니다. 이 몸과 마음으로 부딪혀서 산산이 깨지고 또다시 일어서며 얻은 삶의 경험이고 살아있는 경영 노하우입니다. 자, 어떠세요? 이 학술적인 깊이와 또 다른 어떤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신뢰감 느껴지십니까? 자, 끝으로 이 지나친 겸손함보다는 충만한 자신감으로 청중을 대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스피치를 하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은요, 겸손을 표현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오히려 연사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청중은 그럼 도대체 왜 저 자리에 서 있는 거야? 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할 만한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청중은 자신보다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한 사람에게 뭔가를 배우고 싶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자기 비하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표현은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노련한 연사들은 지나친 겸손보다는 특유의 자신감으로 청중을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공격적 전략을 씁니다. 청중의 허를 찌르는 질문을 던지거나 필요할 때는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기도 하죠. 이걸 통해서 심리적으로 청중에게 자신이 더 나은 사람, 우위에 있는 존재임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환경 파괴를 부채질하는 각종 산업과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청중들을 향해서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공범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대담하고 공격적인 스피치 전략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청중은 대표님께 무의식적인 복종을 하게 되고요. 신뢰를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주의만 기울여도 대표님에 대한 청중의 신뢰도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근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대표님의 전문성을 청중에게 제대로 어필하십시오. 그리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청중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믿고 싶어지는 그런 매력적인 연사로서 성공적인 스피치를 하시기 바랍니다.